이건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음식이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은 그냥 밥입니다. 밥입니까? 네, 당지수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과일 고르는 방법은 원장님, 옛날에는 그 과일 같은 거를 걱정하면서 먹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밥 먹고 나서 이거 과일을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일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과일은 그냥 밥입니다. 밥입니까? 네. 솔직히 예전의 과일하고 지금의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의 과일들은 신맛이 좀 더 강했어요. 사과만 보더라도 셨죠. 근데 워낙에 품종 개량을 잘해가지고 그러게요. 지금은 단 게 더 많아요. 과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너무 높아진 과일들은 예전에 그 건강에 좋다는 과일하고 다른 과일이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과일은 밥이다 하셨다면 밥처럼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흰밥처럼 나쁘게 생각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그리고 체중 조절하셔야 될 분들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음식, 물론 저희 환자로 오시면 이건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음식이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 가면 네. 과일 채소 드십니까? 그럼 문진표에 나와요. 네, 과일이랑 채소가 동급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비타민 C는 어디서 먹나?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생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내 몸이 빠르게 뭔가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이분들은 과일은 끊으시는 게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질을 바꾼 다음 과일을 고를 때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보통은 당지수를 찾아보고 고르시거든요. 근데 당지수 함정이 있습니다. 당지수라는 건 혈당을 올리는 속도에 관련돼서 점수를 매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연구했을까? 이 수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뭐 한번 먹여보고 뭐 하여튼 혈당을 체크했나?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요? 그러지 모르죠. 호주입니다. 네. 호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아요? 다르죠, 체질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쇄장도 작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다. 동시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고 많은 환자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당지수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과일을 고르는 방법은 그냥 내가 먹어보고 내 혈당을 재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얼만큼 먹어보고요? 80g이요. 80g. 테스트 삼아서 하시는 건 80g이고요. 밥 먹고 아니면 밥 안 먹고? 밥과 같이. 밥과 같이. 네, 이거는 사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침은 일정하게 드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를 며칠간을 측정하셔서 이 정도 나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침을 드실 때 드시고 싶은 과일 80g, 눈대중으로 하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이 80g 정도 나옵니다. 그 80g을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는 거죠. 근데 내가 원래 140 나와야 되는데 혈당이 200이 나왔다? 그럼 먹으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럼 이 폭이 얼마 정도면 괜찮을까? 50 정도 차이 나면 괜찮고요. 50 아래로 나오는 차이를 만드는 과일이라면 먹어도 그 정도는 된다. 드셔도 괜찮다라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이한 건요. 당지수가 있는데 당지수 높은 과일은 다 혈당이 올라가겠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15년에 이스라엘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같은 탄수화물 함량의 쿠키와 바나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바나나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쿠키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쿠키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영향약이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많이 올라가는 과일들이
바나나주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그렇거든요. 수박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 걸 난 먹어도 되는 당뇨 환자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걸 좀 발견하시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달지도 않은 과일을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내 혈당으로 직접 골라서 드시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르게 나오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만의 과일을 찾을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지수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양극단에 있는 과일들은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은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이에요. 네.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파인애플. 바나나는 왜 영양 간식 그리고 바쁠 때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럼요. 당뇨 환자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 베리 종류는 참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올라가지 맞습니다. 않고. 네, 베리류가 당지수가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정말 살면서 달달한 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당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천연 감미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한 건지. 천연 감미료는 정말 필요할 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단위와도 같은 겁니다. 네. 단맛을 우선은 피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천연 감미료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칼로리가 설탕이 1%막 이렇잖아요. 예,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칼로리 없는 단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혼돈을 일으키죠. 단맛이 혀 끝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슐린이 나갈까 그렇죠. 말까 예, 이래요? 인슐린도 준비하고 있고 지발 세포들도 이제 먹을 게 왔다. 여기 끌어당기자 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온 영양소가 없어요. 네. 온 거는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로리 없는 당분들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얘네들 교란시키기 때문에 교란된다는 정신 거죠. 빠지게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합성된 물질들은 당연히 피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천연 감미료죠.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단 게 땡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치팅데이 어쩌다가 만드시는 것처럼 그때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그냥 가루로 짭짭해요? 반찬 만드실 때 살짝. 그러면 오 이거 진짜 예전에 먹던 그 맛이 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알룰로스라는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룰로스를 가지고 저는 최근에 약과를 만들었거든요.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소한 행복으로 그럼요. 다시 찾아가시는군요.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거 왜 이제 안 되어졌냐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천연 감미료라고 해도 많이 드시면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많이 드실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식이 조절을 좀 하시잖아요. 한 20일 정도 지나시면 입맛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당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느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집은 조미료 썼네. 맛이 굉장히 민감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정도 식이요법을 하시면 당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당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손발이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도 저혈당 쇼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런 걸 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떨 때 먹어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저혈당에 대한 위험을 항상 당뇨 환자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대비하고 계실 텐데 저혈당이라는 건 혈당이 70 이하로 나올 때 저혈당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증상이 아무 증상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저혈당이 일어나는 위급 상황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식은땀이 좀 나면서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럽고 약간의 구역질이 나거나 기운이 쏙 빠지는 느낌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주스나 사탕 깨물어 드시지 마시고 약간
자리에 앉아서 조금 안정을 취하시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면서 혈당이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그러실 거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쉴 수가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죠. 이때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보통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실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혈당 쇼크라,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면 낙상과 부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왜 일어난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당뇨 환자라는 거는 혈당이 계속 높아서 병인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혈당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죠? 저혈당이 나타나는 이유는 양약 때문이에요. 양약. 예, 내가 당뇨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약을 먹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양약은 내 몸의 혈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혈당을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인데 아침 걸렀죠? 근데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혈당이 오기가 쉽죠. 게다가 약은 먹어버린 상황. 억지로 내 혈당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보통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떨어지면 인체가 그걸 감지하고 몸에서 혈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나 근육이나 지방에 있는 에너지 저장소를 털어서 포도당을 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쏴주고 있는데도 그걸 다 끌어내리고 있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약이죠. 양약이도 네. 센 것과 약한 것이 있는데, 약한 것으로는 이렇게 저혈당 위험이 덜하고요. 센 약을 드시는 경우에 저혈당 쇼크까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약을 끊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약 끊을 수 있다, 희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네, 끊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만 저와 비슷한 길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야만 하겠죠. 네. 모든 분들이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몸 상태에 따라서 당뇨가 한 30년 되신 분들은 못 끊어요. 그리고 인슐린까지 맞고 계신 분들도 못 끊어요. 간혹 예외는 있어요. 젊은 사람이 인슐린을 최근에 맞기 시작했다. 근데 1형 당뇨가 아니다. 2형 당뇨에서.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도 끊고 약도 끊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연세가 지긋하시면서 약 드신 지, 그것도 센 약을 드신 지 한 10년, 20년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약 끊기가 좀 힘들죠. 힘들지만 약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약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 약이 늘어날수록 당뇨 합병증 발생률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 위험성은 더 늘어납니다. 당뇨약 고농도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힘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거라 세포들이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서 포도당이 내가 일하기 싫은데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세포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혈당만 가지고 건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약에 의존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뭐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저혈당이 나타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환영해야 될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혈당이 발생한 당뇨 환자분이라면 그게 바로 당뇨 약을 줄일 기회가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혈당이 자주 와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밥을 더 드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그런 분 계십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인슐린 펌프를 사셨어요. 막 권하셔서. 그런데 저혈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줄여도 흰밥을 더 드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원장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혈당이 왔다고 음식을 늘리시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이 오면 양약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